오늘은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은 제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 제목은 생모와 친모입니다. 생모와 친모. 생모라고 하면 낳아준 엄마, 모를 쓰니까 생모. 친모는 친권을 가진 엄마. 생모, 친모 아니면 생부, 친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최근 구미에서 일어난 보람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실질적인 친모가 누구냐? 실질적인 친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생모와 친모,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머니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신 낳은 사람, 생물학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친어머니, 친권을 가진 어머니, 생모. 그러나 부모님이 사별을 하거나 이혼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 새로 들여오신 분이 의붓 어머니, 계모, 새 어머니라고 이제 불려지죠. 그리고 입양된 가정에서는 양어머니, 입양해주지 않고 길러주시는 분들을 수양 어머니. 이런 일들이 우리 조선시대나 과거에 많이 있어 왔죠. 어머니에 대한 양어머니, 수양 어머니. 심지어 요즘에는 대리모라고 해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그 모성애는 무엇인가? 그 모성애, 그러니까 엄마로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 아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고 이 아이를 헌신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엄마라는 사람이 생물학적인 사람만 진정한 엄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산, 우리가 이렇게 남녀의 역할을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성의 경우에 출산했고 또한 또 양육을 또 남자 아빠와 함께 하긴 하는데, 그러한 그 어머니 역할 중에 출산과 양육이 있다면 출산을 해주는 엄마가 있고 양육을 해주는 엄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쓸 때는 이제 앞으로 말을 잘 써야 되는 것이죠. 너를 낳아준 엄마가 누구냐? 근데 낳아준 엄마라고 하기보다도 낳아준 사람, 낳아준 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저나 우리 협회에서나 또 제가 일한 제 어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모를 찾고 싶다, 엄마를 찾고 싶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나를 낳아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희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엄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출산을 해주기 때문에 엄마라고 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인 저를 낳아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모성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엄마라고 하는 것은 좀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친권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그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법률상 친자, 부모, 자녀 관계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친권.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절대적인 지배권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 친권 때문에 입양을 못 가는 아동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친권 때문에 특별히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싶은데 입양을 못 빼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보면 2005년 개정 민법에 보면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녀의 복리가 친권 행위의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녀를 더 올바른 환경에서 더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친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권 속에서는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다 하지 않고도 그 자신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래서 친권이 있어서 심지어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올 때 받는 자립정착금, 그러한 자립정착금을 빼앗아가는 사람, 나는 친권자다, 이 아이에 대해서 나는 친권이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 보육원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아이들은 그 돈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친권이 사실은 일반 가정, 족보를 중요시하고 또 이렇게 혈연 관계의 이 유교 중심의 이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친권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그냥 짱이다. 친권을 가진 사람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분들 말에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삶을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저는
혼자이다. 제 동생과 둘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친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친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혼을 했을 때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활용이 아니라 이제 적용이 되죠. 누가 이 친권자를 가지고 있느냐. 즉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보호아동들이 학교에서 주변에서 너 엄마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 있어. 그러면 너 친엄마 아니잖아. 진짜 엄마 아니잖아. 가짜 엄마잖아. 이 가짜 엄마의 의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사고에서 생물학적으로 낳아주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가짜 엄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호아동의 입장에서는 보육사님들이 진짜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엄마, 길러준 엄마라고 되겠고, 또 입양 부모님들은 가슴으로 낳은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생물학적인 엄마에만 그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편견이고 또 다른 여러 그 어떤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부모는 아이를 낳은 부모이고 친부모는 친권을 가진 사람 부모라고 얘기하는 것이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에 대한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엄마 찾기도 하고 정말 힘들 때 엄마를 찾죠. 무심결에 놀랄 때도 엄마, 힘들 때도 엄마, 울 때도 엄마,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엄마에 대한 유일무이한 고요한 그런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느낌들이 우리가 생모를 말하는 것인지 친모를 말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 낳아준 가슴을 길러준 양 어머니를 말하는 것인지, 그러한 구분들 할 때 생물학적인 우리 엄마로만 한정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모성에 대한 또 어떤 부모님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유전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모성은 강하지만 그 모성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모성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즉 가족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어떤 그 아이를 낳아준 그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와 함께 살면서 그 아이와 함께 만든 추억이다. 그 추억으로 그 혈연을 이겨낼 수 있고, 혈연보다 더 강력한 가족 구성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만들어지는 굳건한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핏줄 연결되지 않아도요, 누군가 우리가 넉넉한 어떤 마음으로 그 생물학적인 엄마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낳아준 사람과 저는 전혀 그 어떤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떠한 부모로부터, 어떠한 생물학적인 부모로부터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생물학적인 생모, 친모, 저는 저에게 친권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3명 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들이 진정한 저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모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통 일반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산 분들이 생각하는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엄마 없이 성장한 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엄마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또 저처럼 보호 대상 아동을 만날 때에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조심스럽게 엄마라는 말과 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